다들 16화까지 다 본 거지? 그치, 요즘 그치, 다 제일 봤지. 핫하잖아. 나도 안 볼 수가 없어서 봤는데 어땠는지 얘기하기 전에 내가 급하게 준비한 줄거리를 얘기해보자면 195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당찬 소녀 오해순과 묵묵한 성실함을 지닌 양관식의 사계절처럼 흘러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담히 그려낸 감성 드라마이다. 정리 잘했지? 와, 그냥 한 줄로 다 요약이 됐네. 다들 어떻게 봤는지. 일단 뭔가 지금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나뉠 것 같아서 무슨 일단 소리야? 다 좋아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농도가 다르다. 아. 드라마에 깊이 빠진 사람과 깊이 빠지지 못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깊이 빠진 사람 얘기부터 들어볼까? 저요? 네. 생각을 해봤을 때 작년에 좀 유명세가 있었던 드라마들은 뭔가 좀 이미 유명했던 드라마들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웹툰 원작이었던 조명가게나 뭐 살인장난감, 아니면 원래 유행이었던 오징어 게임, 아니면 뭐 사카구치 켄타로가 나와서 드라마 시작하기 전부터 유명했던 뭐 사랑에 오는 것들, 이런 것처럼 좀 관심을 많이 애초부터 받았던 드라마들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건 다 OTT 드라마인데 TV 드라마로 편성됐던 건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뭐 선지옥고 티어나 눈물의 여왕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런 드라마들이 전부 다 약간 드라마적인 드라마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현실에서 그런 삶을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 근데 이제 폭삭수가 쓰다는 관식이는 모르겠지만 정말 수많은 애순이들을 현실에서 볼 수 있어서 뭔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난 드라마들처럼 좀 사람들이 상상이나 대입을 해서 드라마에 열풍을 했다기보다 좀 현실적인 공감이라는 점에서 그쵸. 좀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중간에 내가 말을 해보자면 나는 이런 드라마를 그렇게 막 선호하거나 재밌게 보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뭔가 드라마의 한계? 이런 게 조금 보여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작품이 너무 오랜만이고 힘든 시기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도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 생각도 나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나면서 따뜻한 드라마였다. 그래서 나는 한계가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재밌게 본 내가 얘기를 하자면 슬프거나 가족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잘 안 보는 편이어가지고 맨 처음부터 볼까 말까 손이 잘 안 갔었고, 이게 그렇게까지 재밌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보니까 특히 사막 부분이 이야기가 완결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내용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삶과 관련된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누구라도 뭐 하나쯤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나 싶어. 맞아. 그러면 각자 제일 좋았던 점부터 말해볼까? 똑같은 순서대로. 나는 대사가 정말 너무 좋았어. 개인적으로는 한드의 그 투탑이 김은숙 있잖아. 근데 이제 장르는 김은희, 대사는 김은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임성춘 작가가 이번 작품에서의 대사 스킬을 보고 나니까 저번 작품 동백꽃 때의 장르 스킬도 그렇고 해서 장르도 대사도 잘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상 깊은 대사를 말하면 내가 써놨는데, 그들의 푸름을 먹고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 이런 문학적인 대사도 되게 좋았고, 아니면 그 애순이가 난 어른이 되면 밥 공기 뜨거워도 다 잘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렇게 손에도 속에도 굳은 살이 다 배길 줄 알았다, 이런 현실적인 대사, 그러니까 문학적인 대사도 현실적인 대사도 다 활용을 하는데 그게 모두가 좀 심금을 울리는 대사였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잘 만든 드라마라고 했잖아. 완성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인물들이 거의 다 입체적이고 그냥 소비되는 인물 없이 뭐 예를 들면 영범이도 그렇게 퇴장하는 줄 알았는데 결혼식 때 한 번 더 나와서 얼굴을 비추면서 또 메시지를 하나 더 던져주고 가거나 뭐
그냥 조연인 줄 알았던 사람들 너무 많아서 내가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결혼식장에 나타나거나 뭐 어디 다른 데 또 한 번 더 쓰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인물 관계도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렇다고 느낀 드라마가 예전에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느낌을 뭔가 조연도 단역도 다 빈틈없이 이렇게 있다 캐릭터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좋았던 거는 또 비슷한 얘기인데 디테일한 연출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어떤? 내가 실제로 보면서도 이거 디테일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은명이 뭐라 그래야지? 은명이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은명이 사장님 아저씨가 막 예전에 뭐 경마랑 관련된 뭔가 씬이 있었는데 또 나중에 은명이한테 대사 칠 때 명마는 명마 자식이 더 비싸다. 명마 자식이 더 비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디테일 좀 있네. 내가 앞에도 되게 디테일 많이 놓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재밌는 그런 연출들이 있어서 뭐 다시 볼 법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아니지만 볼 사람들은 그런 걸 찾으면서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자,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벌써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16부작짜리 긴 드라마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얘기한다면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보면서 뭐 이제 우리 부모님도 보고 막 이모들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인상 깊은 장면이 다른 것 같아. 뭔가 우리 윗세대들은 뭔가 그 애순이가 그 금명이 어렸을 때를 이렇게 돌보는 시절의 당사자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쵸. 그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몰입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은 그 세대는 아니잖아 어쨌든. 그래서 나는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 영범이랑 붙는 씬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거든. 7년인가? 6년인가를 만났는데 헤어지는데 1년이 걸렸다. 이렇게 하면서 영범이가 그 마지막에 울면서 내일은 못 보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오 마이 갓.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우는 그런 장면에서 슬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명이에 대해서 대입을 많이 하면서 보긴 했지. 나는 작년이니까? 작년이기도 하고 뭐 이제 관식이가 금명이를 보러 서울까지 갔는데 금명이가 막 화를 내다가 아빠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준 걸 알고 막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나 아니면 앞 관식이랑 같이 이제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전부터 우는 거나 보면서, 어떡하지? 뭐 약간 이제 그런 부모님에 대한 그런 장녀의 감정이 있다. 그런 거에서도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그게 인상 깊었어. 그러면 반면에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건 네 일부터 할까? 네,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근데 이건 나의 개인 취향이니까 말을 해보자면 내가 아까 맨 처음부터 슬픈 거나 가족적인 걸 잘 못 본다고 했었는데 너무 피로감을 줄 정도로 징징대는 거나 짜증내는 거나 그냥 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를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다거나 조금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막 운다거나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뭐 한 5화부터 12화 정도까지는 거의 맨날 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현실에서도 그런 걸 보기 싫은데 드라마에서도 그런 잔소리나 뭐 그 사람의 삶이 담긴 그런 거 다 알겠는데 이걸 드라마에서까지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중간에 하차를 하려고 했었지 살짝. 이해가 되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아니 좀 피곤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관점에 따라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게 힐링 드라마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싫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킬링 드라마가 될 수도 있다. 뿌이. 그런 점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쉽다. 너무 가족주의를 예찬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 옛날 얘기다 보니까 과거를 살아온 인물이 그려낸 드라마를 향해서 지금 내 시선을 들이미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근데 가족주의의 좀 판타지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게 꿈보다 가족이 먼저다 이런 전개가 반복이 되는 게 이런 메시지로 감동을 주는 게 거기에 약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뭐 나도 네 일에
닐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나도 이게 애순이 관식이의 스토리잖아. 이 사람 뭐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역경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마지막으로 흘러가면서는 그게 좀 잘 풀리잖아. 모두 이제 모든 가족들이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게 잘 풀린 게 애순이 관식이 그리고 뭐 금명이 은명이가 어쨌든 착한 사람으로 되게 묘사가 되잖아. 그러면서 뭔가 너무 개인에만 집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개인이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 게 있고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게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족 외의 그런 사회적 상황이나 완전 진짜 타인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릴의 말대로 우리가 이걸 지금의 시선으로 당연히 재단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뭔가 어쨌든 지금은 2025년이고 지금의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개인적인 얘기로만 풀어가는 게 한계가 보이긴 했다. 그냥 가족 외에도 되게 다른 일들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뭔가 이제 드라마로 보여주려고 하니까 가족에만 집중한 것 같아서 그냥 조금 국한된 이야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긴 했었어. 비슷하네요. 나는 완전히 뭔가 내가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었다는 점이 아쉬웠던 거고, 그거 말고 딱히 아쉬웠던 게 없었거든. 왜냐면 나는 지금 닐과 미아가 말하는 거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엔딩에서 이제 아이유 나레이션으로 아직도 뭐 어렸던 뭐 여린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잖아. 폭삭 소가수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자체가 그냥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는 그 세대에 살았던 자기, 그 엔딩에서도 그러잖아. 관식이가 정말 아무도 몰랐는데 사실 차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관식이도 좋아하는 게 있는 사람인데 가족을 위해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 근데 그게 사실 대한민국 기성세대들의 현실이잖아. 가족을 위해 살았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랑 공감을 보내기 위한 드라마를 그냥 작가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는 닐이나 미아가 말한 현실적인 부분을 좀 제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 현실을 볼 거면 다큐를 보지 드라마를 보진 않잖아. 약간 드라마는 공감을 좀 이끌어내는 역할도 하면서, 좀 만약에 이런 공감적인 드라마를 할 거면 나는 때로는 정말 현실적인 위로를 건네기도 하고, 좀 때로는 현실에서 받기 어려웠던 위로를 건네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대리 만족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너무 현실적인 부분을 계속 차용했다면 사실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 작가의 의도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이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지금 이거 듣다가 속이 뻥 뚫리는 사람들이 많겠다. 고래의 정리로. 이걸 보면서 나는 내가 과연 더 나이가 든 어른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 관식이가 되어야지. 관심. 자, 그러면 이 드라마를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는지 각자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볼게. 나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의 감성도 모조리 흡수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참 요즘 들어서 한국인이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뭐 K-팝부터 K-드라마, 이런 자랑스러운 것들을 원어로 느낄 수 있잖아. 그리고 슬픈 걸 싫어하더라도 이제 12화를 넘어가면은 확실히 찡한 게 오더라고, 나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뭐 이런 장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더라도 그냥 앞에는 그냥 내용 파악 정도만 하고 넘어가다가 4막부터 제대로 감정이입하고 즐겨도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싶어. 좋아요. 나는 좀 첫째들이 봤으면 더 뭔가 조금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뭔가 그 대사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엄청 귀하게 대하지만 내가 계속
계속 보고 같이 있는 부모님한테는 되게 뭔가 막대한다 이런 대사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약간 금명이처럼 맞아. 이거 해줬네 고마워가 아니라 아 이거 왜 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특히 뭔가 나는 이제 첫째로서 표현이 조금 동생들보다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그런 면을 이제 콕콕 쑤시는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첫째들이 보면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좋아요. 나는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이 드라마가 공감과 위로를 건네주는 드라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봤을 때 작가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세대는 난 아까 니리 말한 거를 드라마 보면서 나도 생각했었거든. 나는 어떻게 늙어갈까에 대해서. 그래서 뭐 미아가 말한 대로 좀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좀 돌아보고 또 그런 삶을 보면서 사실 그렇잖아. 관식과 애순의 삶을 발판 삼아서 금명이가 꿈을 이뤘고 또 금명이의 삶을 발판 삼아서 세봄이가 꿈을 이룰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봄이 세대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전 연령을 아우르는 늘 말대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두가 보면 좋을 것 같아.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이게 사람의 취향이 정말 다양하고 생각이 정말 다양하다는 건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느끼잖아. 이 좋은 드라마를 같이 보더라도 느끼는 점이 다를 수가 있고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당연한 거다. 맞아. 맞아. 그렇게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는 시간이 또 돼서 뜻깊었다라는 말 하고 싶었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엔 꼭 한번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